자, 일본 언론에서 한국은 끝났다. 한국이 원하는 G9, 그러니까 현재 G7에서 두어 개 나라가 더 추가되어서 G9으로 하자라는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정치 피크를 찍고 이제 내리막길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걸 피크 코리아라고 해요. 이 피크 코리아라는 이론이 일본 경제계와 언론을 중심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라는 이론이 일본 경제계와 언론을 중심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일본 경제지 머니와는 어제 한국은 끝났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가 점점 줄어들면서 저성장이 고차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자, 그래서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GDP 증가율 추이를 인용해서 한국은 80년대 평균 8.88% 성장을 했고 2000년대는 4.92%로 지금 떨어졌고 2010년대는 3.33%에서 2020년대는 1.9%로 떨어졌고 자, 2020년대의 자료가 지난 4년 동안의 결과에 불과한데 올해 1.9%였던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내년에는 1.7로 떨어질 거라고 OECD의 전망을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1%대의 성장까지 떨어져서도 지금 점점 더 떨어질 거다라는 그런 걸 지금 OECD가 언급하는 걸로 봐서 한국의 저성장이 지금 구조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저성장의 원인에 대해서 인구 절벽에 의한 노동력 감소를 갖다가 지적하면서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가 생산 연령의 급감을 가져와서 이것은 인구 구조 변화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언론이 중국에 대해서 피크 차이나라면서 중국의 경제가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라고 말하지만 한국이 다른 나라 걱정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보고서로 근거로 한국이 세계 9대 강국 G9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했어요. 지난해 골드만삭스 글로벌 투자 연구소는 2022년 GDP 규모 12위를 기록한 한국이 2050년에는 15위 아래로 2075년에는 순위 밖으로 내몰릴 거다라고 했죠. 그래서 한국의 첫 번째로는 물리적으로 일본의 이제 경제지 머니원이 이렇게 비난한 것도 우리가 기분 나쁘다가 아니라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한국은 인구 구조에서 지금 회복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구 구조가 회복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조장하고 있는 거는 외노자를 지금 단계에서부터 투입해서 지금 아예 그냥 다인종 국가로 가자고 부추기고 있는 이 정치인들의 문제가 있어요. 지금 민주, 국민의힘 할 것 없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잖아요. 정치가 한 나라를 완전히 망치는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외노자를 통제한 다음에 한국 사람들을 갖다가 일을 하도록 만들고 외노자 일자리에 그래서 외노자들이 하는 일자리의 환경이나 급여를 정부가 보장해 주면서 환경을 개선하고 급여를 높여주고 그리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든 복지 연계를 갖다가 박탈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원가 주택을 갖다가 실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하지 않잖아요. 이 와중에도 부동산 투기 세력 치닫거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과 비슷한 나라가 미국이지요. 미국의 신용 등급이 하락할 거라고 무디스가 말했는데 미국의 경제가 정치 리스크에 의해서 더 무너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미국의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디스가 공식적으로 내세운 강등 이유가 재정 적자 확대와 정치 양극화는
그러니까 미국의 재정 적자가 이제 수습이 불가능한 정도로 악화되었는데 미국 의회 난맥상으로 이런 상황에서 17일까지 이제 4일 남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공무원의 월급을 주지 못하고 일부 필수 공무원 외에 해고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무디스뿐만 아니라 세계 3대 신용회사 S&P와 피치도 지금 각각 미국의 신용 등급을 내린 바 있지요. 자, 그래서 미국의 재정 적자의 원인이 대선을 앞둔 이 포퓰리즘, 퍼주기식 재정 지출 때문에 생기고 있다. 연방 대법원의 위헌 판결을 받은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을 제외해도 미국 재정 적자는 올 회계 연도, 그러니까 2022년 10월 달부터 2023년 9월 달까지 진행된 회계 연도에 적자가 2조 200억 달러. 그래서 전년에 1조 200억 달러 대비 2배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재정 적자가 늘어난 2021년도에는 2조 8천억 달러. 그래도 코로나 시기도 아닌 정상 시기에 아주 비현실적인 재정 적자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미국의 올해 재정 적자가 이렇게 급속하게 늘어난 이유가 재정 지출은 엄청나게 늘어났고 세입은 감소했기 때문에 재정 적자가 2조 3천억이 된 겁니다. 자, 재정 지출로 사회보장 1340억 달러, 노인건강보험 920억 달러 등 복지에 집중적으로 투입됐어요. 자, 그런데 미국의 재정 적자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더 심해질 거고, 그러면서 미국 정치권은 이런 재정 적자를 놓고 지금 상호 비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화당의 극단주의와 또 미국 의회 기능 장애가 지금 이런 재정 적자를 더 소란스럽게 만들고 있고 연방 정부의 셧다운이 가시화되고 있어요. 자, 미국 하원 의장이 내놓은 합의안에 대해서 민주공화당이 다 거부했고, 자, 미국은 이제 셧다운이 되면 매주 0.2%씩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거다. 그래서 미국에서 정치가 경제를 잡아먹는 이런 현상과 포퓰리즘의 폐해는 한국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내년 총선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금 포퓰리즘 재정 적자를 가속화시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정치가 지금 어떻게 나라를 망치는가가 한국하고 미국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스파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